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행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이 밴드를 참고하세요. 자, 동백꽃 2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시간에는 동행 모의고사 제2회입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행 2회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8회 시험을 변형한 겁니다. 자, 61번 상린관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저치 수목 뿌리. 자, 뿌리 동남쳐요.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이건 임으로 취급할 수 있답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아니죠. 통행권자 스스로 통행권자가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설마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갖다 바칩니까? 그런 거 아니죠. 통행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겠죠. 3번과 비교.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그럼 통행지 소유자가 그걸 철거해야겠죠. 두 개 비교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총괄할 수 없다죠. 경계에 표시된 담을 막 분할하면 될까요? 담을 절반 쪼개요?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 나뉠 겁니다.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됐네요. 완성 후에 설마 건물을 철거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근데 뭐 4번, 5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4번, 5번은 뭐 10년간 한 번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쪽에는 1번, 2번, 3번 이게 중요합니다. 1, 2, 3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근저당권에서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를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고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뭐 저당권자든 근저당권자든 뭐 전세권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그럼 을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그때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됐잖아요. 경매를 취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 이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때 을 채권이에요. 병이 아니라 을 채권은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을 채권입니다. 62번 자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그 다음 선순위입니다. 아까 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이건 그냥 단답형이죠. 그냥 2번입니다. 매각대금 완납한데 단답형이에요. 이것은 63번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 유치권 물권이라 포기할 수 있죠. 니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디귿 목적물이 전부 멸실했다. 그럼 모든 물권 소멸하죠. 리을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라 리을처럼 피담보 채권 엄마가 죽어요. 그럼 자식 유치권 저당권 다 죽는 거죠. 미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해도 신소유자 제3자에게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을 제외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유치권은 간접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 간접점유로 인정되려면 제3자에게 직접 조언을 맡겨야 유치권이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조언을 맡기면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이건 그냥 돌려준 거다.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맡겨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먼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어요. 자동 물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워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오죠? 우물에 유물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유치권은 우물이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면 거의 맞아요. 100%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부종성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수반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경매 신청권 있다. 다 있죠?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배 충당권 있다. 과실수취권 있다. 비용 상환 청구 있다. 별제권 있다. 등등 우물이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321조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죠. 전부 편집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불가분성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럼 소유권이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소유권 주택을 창문을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죠. 한 세대만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목적물 전부, 주택 전부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부 인정해줘요. 64번 민법상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물상대가 없죠. 우물에 유물 없다. 2번 법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성립을 폐지하는 특약 유효죠. 유효 임의 규정. 3번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다. 4번 자 채무자 동그라미쳐요. 유치물을 직접 주면 동그라미. 그럼 그냥 돌려준 거예요.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돌려준 거다. 5번 아까 봤던 판례죠. 다세대 주택 창호들 공사를 완성한 뭐 수급인이든 하수급인 뭐 똑같아요. 그냥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동그라미 쳐요.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동그라미 쳐요. 다세대 주택 전체 동그라미 전체대에 시행한 공사대금 동그라미 쳐요. 채권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합니다. 불가분성. 정답은 5번입니다. 65번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자판기는 반드시 가격 써 있잖아요.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보통 청약의 유인 성질을 갖는 게 일반적이죠.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입니다. 광고니까.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이 두 개죠. 그럼 다 도달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 들렸죠.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가로쳐요.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맞았죠? 다음 새 청약 볼 수 있죠. 답이 4번이고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한 경우 그럼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되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개무시해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6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가로쳐보세요. 갑 동의 없이 가로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럼 양도 동그라미 씁니다. 유효. 그러니까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 똑같아요.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똑같다. 그리고 일단 을과 병 간에는 유효입니다. 그럼 다음 중 옳은 겁니까? 기억. 을은 병에게 갑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답니다. 유효니까. 2번 을병 사이 임차권 양도계약 유효 맞았습니다. 3번 이제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지만 아직 해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귿. 갑은 을에게 차임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아직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자, 리을의 만약 동그라미, 미음에도 만약 동그라미. 만약이나 만일 이걸 언제 쓴다 그랬죠? 문제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그럼 리을 만약 동그라미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문제 없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리을을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갑은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원래 갑은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고 동거하고 가구점 운영한다. 그 무단 양도가 임대인 갑에게 특별히 배신행위가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답니다. 미음 만약 을이 자 가로쳐요. 갑동의 받아 가로.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갑동의 없이 가로쳤죠. 근데 미음 만약 갑동의 받았다. 그러니까 미음은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 쓴 겁니다. 다시 미음. 만약 우리 갑동이 받아 임차권을 병이 양도하였다면 그럼 동의어든 적법이에요. 이미 발생된 의뢰 연체 차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요청했죠. 매매대금은 병에게 갖다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고, 자 그럼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돼서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럼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갑과 을이 병에게 3억을 주기로 계약했죠. 이걸 기본관계, 기본이나 보호상관계. 그리고 갑과 병은 대가관계죠. 여기서 제 대가관계는 빨강색 선과 겹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빨강색, 갑과 을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빨강색. 그래서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돼요. 따라서 을은 갑과 병의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을은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수익자 제3자는 계약 해지권 없죠? 없으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해지권이 없으니까 그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2번 수익의사 표시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하죠. 3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 보세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가로 그게 아까 빨강색 기본관계죠. 그럼 그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4번은 X, 4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거 뭐 10년에 한 번 나왔어요. 4번 X 보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NO. 자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일부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 예를 들어 실제 면적을 180평, 매매한 계약 면적이 200평, 그러니까 20평 모자라죠. 자, 그럼 이건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유효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평 계약인데 20평이 모자라면 쫓아가서 20평 가격을 깎아야겠죠. 이건 유효라 유효로 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이 유효해요.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무효일 때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이 계약은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 대금 감액 청구, 즉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6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지역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만약에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200평에 미치지 못한 경우죠. 그럼 이게 매도인 담보 책임 간다 했죠. 유효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20평이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는 뭐뭐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기억. 선의 매수인은 20평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니은 악이 나오고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득은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행사 기한은 매수인이 그 사실 안날 1년 낮아서요. 리을 미달 부분 즉 20평 미달 부분의 원시효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다는 책임 이행 구할 수 없다죠. 미음 잔존한 부분이 180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즉 매수인은 꼭 200평이 필요해요. 180평 절대 필요 없어요. 근데 악이네요. 그럼 악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없다죠. 선의 매수인만 전부를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하자담보 책임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자 법적 제한 동그라미 법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 똑같아요.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의 동그라미 쳐요.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맞습니다. 물건 하자요. 법률적 장애나 제한은 우리 판례가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 하자로 판단합니다. 니은 개의 경우 하자 전부는 물건 인도시가 아니죠. 뭐든지 원칙은 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시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기준 디귿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지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해지 고행사기한은 제척기간 맞아요. 단독행위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걸리죠. 리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건 담보책임이 임의규정이라 원래 담보책임 면제 특약 유효인데 여기처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기출 변형을 푸니까 내가 기출 문제만큼은 정확히 분석이 있다 생각했는데 옳은 걸 틀린 거로 바꾸고 틀린 것을 옳은 거로 바꾸니까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갈수록 범위를 늘리지 마시고 이 기출 중요한 지문 이걸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집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민법 요약집을 꼭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계약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먼저 불료식이고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불료식 반대가 뭐죠? 요식 이건 다 알아요. 낙성 반대가 뭐예요? 불낙성? 요물이죠, 요물.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걸 누가 틀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1분 만에 맞추면 될까요? 이건 1초 만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불락이 싸요. 여러분 불락 좋아하세요? 불락이 싸게 팔아요. 불락이 싸요. 여기서 1초 냅봅니다. 자 70번입니다. 계약 유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낙성 맞아요. 이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죠. 이건 민법이 아니라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에 나옵니다.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 분료식이고 4번 증여는 편무무상 5번 임대차가 쌍무 분료식이죠. 분료식입니다. 자 오늘도 10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내일에도 내일 10문제를 공부하고 내일 이제 정답과 해설을 다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